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카입니다. 가끔 그런 책이 있죠. 읽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이 책을 읽었나? 안 읽었나? 이런 기시감마저 드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읽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책을 읽는 내내 거의 뭐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 깨서 이 책을 다시 읽다가 잠들고 뭐 그러기를 반복했던 엄청난 책이었습니다. 요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거의 뭐 인생책에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다독이는 밤에서는 삶의 한가운데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. 루이제 린저의 이 삶의 한가운데서는 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독일 작품이고 뭐 사실 독일어 원서를 읽고 싶었지만 독일어가 아주 미미한 관계로 저 이렇게 전자책으로 책을 읽게 됐는데 근데 주문을 하기는 했어요. 이게 한국어와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책이 오지는 않아서 우선은 이렇게 전자책으로 이제 여러분께 읽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는 사실 모든 명작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. 다들 첫 문장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입니다. 첫 문장부터가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 형제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든지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자매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주변에 어떤 자매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친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대면대면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속성을 단 이 한 문장으로 잘 나타내고 있죠.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매가 이제 주축으로 나오는데 언니와 그 동생의 캐릭터가 완전히 정반대예요. 언니는 좀 현실적이고 좀 안정지향적인 그런 스타일의 여자고 이 주인공인 그 동생 니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함과 굉장히 진보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의 여자입니다. 그래서 서로 상반된 두 자매의 어떤 인생관을 보는 것도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중심된 줄거리는 바로 이 니나를 일평생 사랑했던 남자 이 슈타인의 일기와 편지입니다. 이 자매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한 축이고 그 테두리 안에 바로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남긴 일기와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액자식 구성이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는 게 약간 헷갈릴 수 있고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작가가 정말 구성을 굉장히 탄탄하고 치밀하게 써요.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자매의 대화와 이 남자의 편지나 일기가 오갑니다. 자유롭게. 정말 이 대단한 필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매일이 똑같은 일상이었던 의사 슈타인에게 이 니나라는 아주 매력적인 환자가 나타납니다. 이 니나는 수선화와 빨간 장미를 좋아하고요.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좋아하는 그런 여자입니다. 그래서 이 저주하고 싶은 삶마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과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.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진 니나를 보자마자 슈타인은 거의 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져들기 시작합니다. 대체 이 니나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이 남자가 보자마자 한평생의 사랑에 빠져들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표현한 방식들이 굉장히 시적이에요. 뭐 가령 이 슈타인은 이 니나라는 이름의 그 스펠링인 N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첫 글자 N은 마치 새돛을 막 얹은 한 척의 배를 연상시켰다.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문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이지 그 N을 보면은 이렇게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아주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는 정반대였어요. 뭐 이 책에서 비유한 것에 의하면은 배를 지키는 어떤 상인이었어요. 그래서 배를 바다 밖으로 내보내야지 사실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막상 배가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혹은 사고가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 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그런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. 이런 니나를 지켜보기만 합니다.
그래서 이 중간에 잠깐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데, 훗날 이런 슈타인에게 니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. 당신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항상 과거형으로만 이야기를 했고, 어떤 미래에 관해서 좀 앞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나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고, 니나가 어떤 일이 닥치든 항상 그녀를 위해서 말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. 이 슈타인은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, 어떤 자신의 변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생각해서 감수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치에 가담하는,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우유부단한 그런 지식인이고, 반대로 니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. 어떤 또 젊음이라는 무기도 있죠.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나치적인 행동을 하는 여자입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지만, 이 슈타인은 계속해서 이 니나를 사랑하고 니나를 또 도와줍니다. 이 니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, 이 반나치적인 행동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,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그 틈틈이 사이에 이 여자를 지켜주고 또 조력자 역할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놓아준다는 말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,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구나.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더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슈타인이고요.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과 니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, 니나가 자신 곁에 있게 된다면 어떤 자유를 속박당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해서 이 여자를 놔줍니다. 그래서 이 여자가 더 큰 바다에 나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죠. 그렇지만은 이 마음에서 이 여자를 놓아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니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, 또 어떤 반나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어떤 그 질곡된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이 한 여자를 일평생 바라보는 이 남자의 마음은 애틋함이 있어요. 또 형식 자체가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20세기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, 편지를 읽다 보면은 그녀를 향한 이 남자의 마음이 너무나 애달파서 정말 이게 폐부를 찌를 듯한 아픔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마저 전해질 정도예요. 가령 뭐 이 니나가 이제 어떤 연민에 의해서 이 남자의 손을 잡았는데, 손을 잡았다라고 작가는 표현하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작가의 어떤 비유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엄청나게 밑줄을 많이 긋게 돼요. 아마 최근 읽은 책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제일 많이 그었던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몇 개 보면요, 지금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것을 잃고 슬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. 처음으로 나는 슬픔도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. 그러나 지금 내 나이는 48이다.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조차 아무것도 모르잖아.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양이 발걸음처럼 사는 법을 배우게 되지. 점점 더 조용하게, 점점 더 절대성은 없어지지. 이것은 또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징조야. 이 남자가 그 니나를 그렇다면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?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삶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. 이 니나라는 여자는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해도요, 가령 아버지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완전 시골에 있는 먼 친척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증 환자가 된 할머니를 돌보면서 그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운영합니다. 돈을 벌기 위해서 그녀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.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골에 혼자 내려가서, 그것도 중증 환자를 모시면서 산다는 상황 자체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나라는 여자는 좌절하지 않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또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인물이에요. 이런 어떤 생명력,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이 남자는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이죠.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에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, 그런 니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남자 역시도 어떤 내적으로는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는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작가의 생각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니나라는 여자 자체가 이 루이제 린저를 떠올리게 하는데, 이 극 중의 주인공과 비슷하게 반나치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했었고요. 물론 이제 나중에 그녀 사후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전에는 친나치적인 행동을 했었다고도 해요. 그로 인해서 이후에는 반나치즘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왔고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일평생 인권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여성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이 이제 1950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 어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떤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에게 이 니나라는 삶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여자는 엄청난 영감을 줬고, 당시에 뭐 니나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뭐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작품이었고요. 독일에서도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. 이 한국과도 작가가 인연이 있어요. 그 1975년도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그 전혜린의 번역으로 이제 소개가 됐어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삶의 한가운데가 큰 인기를 얻었고, 한국에 왔을 당시에 그 전국 강연을 했었는데 뭐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녔었다고 합니다. 이후로 이제 독일에 돌아가서 어떤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고, 뭐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었고, 또 한국의 작곡가죠 윤일상과의 대담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기도 했었던 좀 한국과 인연이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. 뭐 정치적으로도 행보가 엄청나게 활발해서 이 1984년에 이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온 그 경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작가의 왕성한 활동들을 봐도 책 속에 등장하는 이 니나라는 주인공과 참 비슷해요. 그리고 이 작품을 한국에 소개한 전혜린과도 닮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고 전혜린 선생님과 또 이 루이제 린제, 또 극적에 등장하는 니나, 이 세 여자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색깔로 치면은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열적이고 불꽃처럼 살다간 그런 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평행 이론처럼 이 세 사람이 약간 이런 삼각형으로 이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책을 읽으면서 받았어요. 사실 그 전혜린 번역의 이 책은 생의 한가운데서예요. 근데 이제 민음사에서 번역한 것은 삶의 한가운데서고, 저 역시도 이제 민음사 버전으로 읽기는 했습니다만,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삶의 한가운데보다는 좀 생의 한가운데서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어요.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 자체가 삶은 좀 생활이랑 가깝고 생은 인생이랑 가깝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책이 조금은 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, 인생을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, 물론 이 독일어 원제도 미테 데스 레벤스예요. 그러니까 뭐 이 레벤이라는 말 자체가 삶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생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는 한데, 한국어 뉘앙스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생의 한가운데서가 이 니나라는 여자를 좀 잘 대변해 주는 제목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. 이 계속 흘러가는 인생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지,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은 전하고 있고요. 게다가 정말 밑줄을 긋는 명문장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쯤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그런 작품이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